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재판관으로 정식 임명이 됐습니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예상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부터 전자결제로 뿅 눌러가지고 임명을 시켰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 야당 저렇게 반발하는데 이렇게 강행한 이유, 전 사실 궁금합니다. 이 정도 되면 고민도 하고, 그럼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야당이 반발하지만 난 이런 점 때문에 했다라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눌러버렸어요. 그냥 누르면 됩니다. 요즘 전자시대 좋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이게 청와대 쪽에서 발표한 좀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네, 청와대 인사들.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주식거래 자료를 이제 본인들도 당연히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거래였지 이거를 정보를 이제 빼서 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고 불법성이 없다. 그래서 또 후보자 같은 경우가 청문회를 나가는데 언변이 부족해서 말재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잘 못했을 뿐이지 자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완전 정반대된 의견으로 딱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덧붙인 게 한국당이 이제 내일 대규모 시위를 하겠다고 이제 공표를 나경원 원내대표 통해서 공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또 문제가 되다 보니 문제로 이제 거론을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왜 기승전 조국이냐 이건 정치 공세다 발목을 잡는 거다라고 아예 주장을 하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지금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그냥 아예 딱 거두절미하고 그냥 막아버리는. 왜 막아?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현주 의원이 아마 추측성이지만 본인이 아주 제가 듣기에는 괜찮다고 싶은 해석을 하나 내놨는데요. 지금 현재 이미선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게 되면서 총 9명 중에서 6분이 진보 성향의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리 되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사례를 봤더니 6명이 있으면은 절대 탄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탄핵될 것을 대비해서 탄핵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색깔에 이제 자기가 찍어주고 나면은 뭐 배신을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거 4.19 혁명 기념일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뉴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견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에서 이제 과반수 6석을 이제 해놓고 싹 다 이제 그러니까 반대 해버리면 아무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도 그게 무마가 되니까 되게 사실 저도 믿고 싶진 않은데 굉장히 소름 돋는 해석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9분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한국당에서 추천을 했던 이종석 재판관, 바른미래당에서 했던 이영진 재판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관이 추천을 했던 이선혜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우리법 연구회에서 2분, 그러니까 유남석 지금 헌법재판소장과 그다음에 문형배 이번에 임명되신 문형배 재판관,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이번에 임명된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던 김기영 재판관, 이렇게 해서 4분이 되는 데다가 민변에서 추천을 했던 이석태 민변에서 추천하신 분하고 그리고 이연애, 이렇게 하면은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6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는 곳인데 이념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국가의 기본권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6명. 여기서 이제 지명이 아니라 그쪽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명은 대통령과 국회,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지명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성향이 뭐 6대 3이 된다. 이거 좀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좀 제 생각이긴 하지만 좀 약간 또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게 물론.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제 했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귀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현행법에 대해서 법률안이나 이런 거를 다 위법으로 때려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거든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던 법, 예를 들면 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뭐 이런 안보 쪽
계열 법안을 항상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변분들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의원 시절에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법안을 그냥 계속해서 이거는 위헌이다, 이것도 위헌이다, 그래서 다 바꿔버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걱정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같은 같은 계통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님께서도 지금 이미선 이제 재판관이 되셨죠. 이미선 재판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입장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헌법에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이슈들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헌법재판관이 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법원 내에 있는 이 2판 4판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익명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같은 어떤 판사들은 가장 준비되지 않은 후보자라고 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상당히 비판이 많은 후보자였습니다. 이런 분을 했다라고.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본인이 사실은 저는 우려하는 게 다 남편이 나서서 국회의원하고 맞짱 토론하겠다, 끝장 토론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은 헌법에 대한 판결도 남편이 대리로 다 해가지고 밤에 받아쓰기를 해서 판결을 하시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최순실 못지않군요. 네. 누가 최순실로 누가 아니요, 그냥 못하겠습니다. 괜히 또 이러다가 복잡해집니다. 네. 사실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사실상 나팔수로 쓰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걱정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상 근데 뉴스나 이제 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까 한국당의 반응이 너무한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왜요? 예를 들자면 너무 발목을 잡는다. 특히 지난번 이제 그 세월호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제 세월호 차명진 의원, 정진석 전 의원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켜보고 일단 그때 안 되면 이렇게 좀 하지, 왜 자꾸 너네는 반대만 해, 박영선도 반대하고 막 다 반대하느냐, 이런 언론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15일 날에는 부적격이 54%였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어제 18일 날 했던 거는 찬성이 43.3%. 네. 그래서 사실상 확 올라간 건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약간은 이제 후보자가 적극 해명하기도 했고, 그 리얼미터의 설명으로는 후보자가 적극 해명했고 주식 매도한 것도 약간은 불법은 아니다. 그리고 정의당, 민평당이 이제 상렬을 하면서 지지자들이 아마 싹 그쪽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선 임명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 약간 여야 간의 대립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약간 이제 여야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리얼미터가 있었던 그 설문조사에서도 질문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네, 어떻게 달랐죠? 15일에는요,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라고 해서 부적격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나왔었는데요. 18일 날에는 질문이 조금 정치 쪽으로 몰고 가는 형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딱 전화를 받으면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대립을 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좀 지지했던 사람들은 긍정으로 아마 받아들일 것이고, 그래도 이제 부정이 그래서 44.2%가 있었지만 이거는 약간 유도했다고밖에 생각이 드는 경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이 마치 이것 때문에 대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적격이냐 적격이냐를 놓고 여론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다른 체중계의 몸무게를 잰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저도 이거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보도를 하니까 오히려 또 민주당 응원하던 사람들은 거 봐라, 이미산 국민들도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거 리얼미터 이거 조사도 있었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당한테 역공을 퍼붓는 지금 현 상황이 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하는 추이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이랬는데 그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예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라는 식으로 여론조사의 문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다른 질문이 되어야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동원령이 내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 그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 이거 하겠다는데 어떻게 반대할 거야? 반대할 거야? 그런 우리 거죠. 우리 달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해도 좋아. 뭐 이런 거 같아요. 어쨌든 자,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질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더 네. 큰 문제점은요. 지금 헌법재판관의 9분 중에서 네. 이제 오늘 임명을 하게 되면서 9분 중 4명이 제대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을 한 케이스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정말 기본이자 기본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관들이 과정과 절차에서 흠집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거기에 이 재판을 받는 분들이 야 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강제적으로 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에 흠집이 있는 사람이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이 생길 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인 헌법재판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더 임명권자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안 그렇죠. 되겠지요. 예. 자, 이 문제 마지막 촌철살인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총장님, 예. 예. 자, 제발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입니다.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편향되지 않는 국가의 기본과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을 잡아달라. 자, 예. 네, 저도 짧게만 이제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상 저는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정준영이 몰카범들 보고 야, 너 사진 좀 그만 찍어라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관들이 부적격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데 네.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하고 예. 임명됐다. 자, 무자격자들이 임명이 됐는데 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이겠다. 이것도 문제네요, 진짜. 네. 자, 여러 가지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의 뜻 또는 국민의 뜻을 다 우리는 이제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을 하지요. 이게 국민의 뜻이다. 저게 국민의 뜻이다. 그러나 이미선 재판관만큼은 제가 보기엔 문제가 많습니다. 무능력하죠. 일단 판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력한 데다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100배 양보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쳤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